조경은 특별히 뭐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바닥부터 해서 저희가 지은 집 중에 거의 탑에 들어가는 조경을 해 놓으셨어요. 포치를 이렇게 넓게 두셔서 이렇게 앉으셔서 비 올 때도 이제 앉아 있을 정도의 어떤 폭이 나왔어요. 천정을 많이 높이진 않았고요. 이 집 천장이 3천 가까이 되는데, 천장이 너무 높아도 이게 이제 공기 순환이 잘 안 되고, 주방도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칸스톤 상판에 화이트, 느낌이 정말 깔끔하네요. 안녕하세요. 네이처하우징 대표 김한입니다. 오늘 촬영지는 저희가 그 전에 한 3-4번 찍었는데 양양에 있는 중강정리에 있는 단지예요. 그래서 오늘 집은 제가 미리 좀 돌아봤는데요. 정원을 정말 이쁘게 잘 해놓은 집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내부도 훌륭한데 거기에 걸맞게 정원을 너무 잘 해놓으셔서 오늘은 영상을 좀 보시고 정원이 주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이 정도 어떤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집이 원래 이렇게 두 집으로, 원래 필지가 하나인데 반을 나눠서 앞에 분은 친구분, 뒤에 분이 또 이제 친구분, 이렇게 이제 두 분이서 집을 지은 건데요. 앞에는 아직 저희가 안 찍었고, 오늘 찍을 곳은 이 뒤에 새로 이제 2차로 지은 집이에요. 저희가 저번에 한번 찍으러 왔다가 조경이 아직 안 돼서 저희가 이제 다음에 찍기로 하고 오늘 온 집입니다. 조경은 특별히 뭐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바닥부터 해서 저희가 지은 집 중에 거의 탑에 들어가는 조경을 해 놓으셨어요. 이게 담장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계만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아주 맘먹고 쳐놓은 담장이에요. 그래서 이 주변에 이제 그 뱀들이 좀 많다고 그러셔서 뱀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역할도 좀 해야 되겠다 싶은데, 뱀이 못 들어온 정도가 아니고요. 아무것도 못 들어오게 생겼습니다. 정말 잘 해놓으셨는데 한번 주변을 쭉 한번 돌아볼게요. 그리고 대부분을 바닥을 흙을 그냥 일부만 남겨놨어요. 흙도 일반 흙이 아니고 이렇게 고운 자갈 같은 아주 작은 약간 큰 덩어리의 모래 같은 정도의 이런 것들을 쭉 깔아 놓으셔서 흙으로만 남겨놓지 않은 이런 공간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은 이게 이제 집의 뒷부분인데, 여기도 이런 자갈이요, 파쇄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거를 좀 쭉 깔아 놓으시고 사람 걸어 다니는 길만 돌을 깔아 놓으셨어요. 여기가 시골이긴 한데 대부분 그 텃밭을 만들면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텃밭을 이제 두 분만 그냥 이렇게 즐기면서, 가끔 여기가 이제 주로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고 이제 가끔 오시는 공간이거든요. 주말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뭐 먹을 수 있을 정도? 이렇게 해서 조그맣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쁘게. 그리고 소나무 색으로 과하지 않게 조경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전문가가 오셔서 하신 조경이거든요. 얘는 블루베리인데요. 엄청 크네요. 블루베리가. 블루베리 나무도 3개, 4개네요.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해 놓으셨는데 이게 집만 덩그러니 있을 때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데크인데 합성목으로 데크를 하셨고, 그리고 여기도 합성목인데 엠블럭이라고요. 엠블럭으로 전면을 커버하시고, 그 다음에 이 천정 부분은 흰옥기인데 무절 흰옥기로 해놓으셔서 깔끔하네요. 집 전체적인 느낌이 크지 않은데요. 이따 내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부를 공간 구성을 잘 하셨어요. 좀 더 컸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집이라는 게 자꾸 커지면 공간만 자꾸 생겨서 그냥 좀 적당한 크기가 좋겠다 싶어서 이제 많이 키우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이제 전면하고 이 측면에 포치를 이렇게 넓게 두셔서 이렇게 앉으셔서 비 올 때도 이제 앉아 있을 정도의 어떤 폭이 나왔어요. 현관문도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열리고 나면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이제 안 닫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관문 자체가 이거 굉장히 무거워서 이게 이제 사용하는 팁인데 얘를 이렇게 열어놓으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열려 있는 시간이 가장 짧은 게 좋으니까 가능하면 열어놓지 마시고 그냥 사람이 들어가면 바로 닫힐 수 있게 이렇게 해놓으세요. 왜냐면 이게 무거워서 힌지가 이쪽으로 이렇게 처집니다. 좀 오래 이렇게 무게를 이렇게 받고 있으면. 그래서 사용하실 때 가능하면 열어놓지 마시고 좀 닫아놓는 식으로 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현관, 신발장, 현관 폭이 넓어 보이진 않는데요. 예, 1200. 1200 정도면 딱 좋네요. 신발장을 빼고 1200이니까 폭은 충분한 것 같아요. 1200에 깊이는 1400. 1200에 1400 정도 사이즈의 현관입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 이 벽지가 하얀색은 아니에요. 하얀색이 아니고 아주 연한 그레이 그런 톤 같아요. 대부분 이제 하얀색을 많이 쓰시는데 이 색깔 되게 이쁘네요. 해놓으니까 전체적인 한 톤으로 쭉 밀었는데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문 색깔하고 같이 이렇게 매치를 시킨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여기가 이제 작은 방이고요. 한쪽 이제 창이 두 개인데 한쪽은 픽스 창, 이쪽이 이제 보기 위한 건데 창이 더 낮아지면 이 옆에 집이 자꾸 보여서 적당한 높이로 높인 것 같아요. 창을 할 때 이게 1500, 1500에 600짜리 창이고요. 이 창은 얘도 1500에 900. 1500, 600, 1500, 900짜리가 두 개가 있고 이 정도 사이즈면 적당한 것 같네요. 이 뷰창도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왔고요. 방 사이즈는 2700에 2700. 이렇게 작아 보이지 않는데요? 보통 우리가 3m 정도 안 되면 좀 작다고 느끼는데 이게 침대도 꽤 큰 게 들어간 것 같은데? 침대도 1700짜리니까 꽤 커요. 1700에 2300. 큰 침대가 들어갔는데도 공간이 있네요. 대신 이제 옷장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뭐 손님들이나 자녀분들 오시면 이제 주무시는 곳이라 굳이 이제 옷장이 필요 없고 이렇게 옷걸이를 해놓으셨는데 이렇게 원하는 것만큼 이렇게 젖히면 이렇게 옷걸이가 됩니다. 모자 걸어놓은 것처럼. 그리고 이 집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디밍이 되는 스위치인데요. 이게 이제 밤에 환하게 필요할 때는 이제 이 상태, 이게 이제 최대거든요. 디밍을 시키면 이렇게 빛이 바뀝니다. 그래서 주무실 때 아주 약한 불 이렇게 놓고 쓰셔도 되고 완전히 끄고 싶으면 스위치를 돌리면 완전히 꺼져요. 이렇게 키면 점점 빛이 밝아지죠. 이게 가격대가 뭐 굉장히 비싼 건 아닌데 디밍 기능을 다 넣어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손님 화장실이요. 손님 화장실도 타일도 똑같은 톤으로 여기도 밀었네요. 크기를 한번 볼까요? 1500. 욕실 폭은 1500이고 깊이는 2500. 깊이는 2500에 폭은 1500인데 욕실 사이즈가 800. 800만 돼도 충분합니다. 굉장히 넓은데요. 그리고 이제 이게 욕실을 이게 이제 틸트 앤 턴 독일 창이거든요. 욕실 이제 항상 환기를 시켜놓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방범도 되고 도둑이 들어올 일도 없고 이건 이제 지금 포치 앞에 있으니까 이제 괜찮긴 한데 이렇게 열어놓으면 비가 와도 비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욕실 창도 틸트 앤 턴으로 해놓고 이렇게 항상 환기를 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내가 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열면 되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쓸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독일 창이. 천장을 많이 높이진 않았고요. 이 집 천장이
예, 3,000 가까이 되는데 천장이 너무 높아도 이게 이제 공기 순환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뭐 여기까지 이제 시원하게 하려면 많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3,000 정도 되니까 답답함도 없고 적당한 높이고, 실링팬 달아놔도 적당한 것 같고요. 예, 거실 창도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완전히 잠기는 거거든요. 완벽하게. 환기만 시키고 싶다 그러면 얘도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잊어먹고 그냥 외출을 해도 이게 독일 창이 이제 방범 기능하고 환기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외부에서 이렇게 열고 모기장을 내리고 닫아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항시 환기가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안방이요. 이 집은 이제 독특하게 포켓도어로 놓으셨어요. 두 분이 오시면 거의 답답하니까 문도 거의 닫을 일이 없다. 우리는 거의 열어놓고 산다 이제 그러셔서 포켓도어 이렇게 하셨고, 저희가 이걸 포켓도어를 달면서 이제 미스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장단점이 있어요. 이제 포켓도어인데 얘가 완벽하게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사진에 보시면. 근데 이제 이걸 선택하는 이유는 열고 닫는 게 이제 편리한 것 때문에 요거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이만큼만 열려 있으니까 닫을 때 이제 편리한 게 있거든요. 이렇게. 열을 때는 어차피 똑같지만, 근데 이제 요거 말고 플랫하게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전체가 다. 그러면 이제 손잡이를 여기에 이제 주로 이제 닫아놓고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건축주분이 나중에 이제 달고 나니까 이게 다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클레임을 하셨는데, 이제 그 다음에 수정이 안 됐어요. 이게. 그래서 현재는 이제 열어놔도 요만큼 이렇게 손잡이가 보입니다. 이 방은 조금 더 크죠. 아까 그 방보다 폭이 아마 3m 조금 넘게 하신 것 같아요. 3,300에 따로 이제 옷장이 들어가는 이 면까지도 따로 또 있어서, 예, 여기는 옷장까지 들어가 있고 3,300, 예, 깊이가 3,100, 3,100에 3,300 하니까 들어오면 뭐 좁은 느낌이 아니고 방이 너무 클 필요는 없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3,000에 3,300도 괜찮고, 의자 하나 정도 놓고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요. 여기도 화장실이 샤워 공간을 여기다 넣지는 않았어요. 여기는 1550에 1450, 타일은 600에 300, 예, 이 정도 크게 쓰셨네요. 바닥은 300에 300이고요. 바닥하고 벽하고 거의 같은 타일은 아닌데 느낌을 거의 비슷하게 갔습니다. 문이 은근히 살짝 매력이 있네요. 이 부분이. 옛날에 이제 이렇게 놓으면 약간 올드하다고 그랬었는데, 얘는 각을 다시 주었어요. 은근히 세련되게 각을 따내서 되게 세련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세탁실입니다. 세탁기 건조기 이제 일체형으로 타워형으로 이제 넣으셨고, 여기도 뜨거운 물 더운 물이 있네 같이. 이 세탁실 다용도실은 1850, 1850에 1450. 세탁기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불편하긴 하겠어요. 세탁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어떨까 싶은데, 세탁기가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이 안쪽이 공간이 조금 쓰기가 애매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래 이 자리가 김치냉장고 뭐 이런 거 자리고 세탁기를 저 안으로 넣는 걸로 기획하지 않았나 싶은데, 주방도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칸스톤 상판에 화이트, 느낌이 정말 깔끔하네요. 상부장을 너무 좀 길지 않나 싶은데, 상부장이 80이거든요. 한 50 정도 그렇게 해놓은 건데, 상부장인데 문제가 80을 해놓으면 좀 쓸 수가 있는 공간이 있는데, 상부장을 좀 짧게 저희가 해놔보니까 올라가긴 하거든요.
느낌은 되게 좋아요. 한 600 정도 가면. 근데 주부들이 이게 쓰기가 너무 불편한 거야. 이게 열기도 힘들고. 그래서 아마 여기는 그냥 편리한 걸 찾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뭐 굉장히 뭐 볼 게 있는 게 아니어서 그냥 수납장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마 이렇게 간 것 같아요. 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가 좋으면 또 하나가 또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뭐든지. 상판 폭이 여긴 좀 이걸 크게 했구나. 보통 650인데 요즘 이제 700 정도로 해놓는 추세인 것 같아요. 700 정도? 아니면 650에 위에 이제 선반처럼 살짝 거는 것도 있고 650하고 700 차이가 은근히 좀 나요. 제가 왜 재봤냐면 650 치고 좀 넓다 싶어서 재봤더니 700이에요. 700으로 가는 게 제가 볼 땐 더 낫지 싶어요. 650보다. 타일도 그냥 큰 걸로 그냥 밀었거든요. 타일이 750짜리네. 750 각 타일로 750에 750 이것도 괜찮습니다. 750, 750 타일도 괜찮고 이 집의 냉장고가 시스템도 똑같이 이렇게 넣었어요. LG 디오스 건데요. 넣는 게 많이 필요 없어서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싱크대하고 똑같이 맞춰서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냉장고가 안 보입니다. 냉동실, 냉장실. 그리고 여기는 식탁 겸 약간 뭐 조리도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약간 일체형 같은 느낌으로 이걸 맞춰서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의자도 의자도 어디서 이렇게 이쁜 걸 찾으셨나? 엄청 편하네요. 의자가 허리도 딱 받쳐주고 식탁도 되게 이쁘고요. 약간 집을 그동안 이렇게 꿈꿔왔던 공간이잖아요. 우리가 이 집이라고 하는 게 아파트는 뭐 그냥 사면 되는 거고 이 집은 이제 나의 취향에 맞게끔 내가 뭐 뚝딱뚝딱 해서 뭐 원하는 디자인도 하시고 뭐 가구도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갖다 매치시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어른들의 소꿉장난이 집이잖아요. 살림 이런 거 사는 거 아이들이 그 어렸을 때 하던 거를 좀 키워서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그 꿈을 실현하는 건데 그런 느낌들이에요. 내가 사고 싶었던 가구들, 내가 하고 싶었던 컬러, 뭐 이런 구조 이런 것들을 다 실현시킨. 그래서 제가 집들도 제가 이제 많이 찍지만 컨셉이 좀 공간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컨셉이잖아요. 제가 이제 주로 항상 하는 얘기가. 근데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 큰 집보다 작은 집들이 훨씬 더 좀 뭐라고 하죠? 이쁘다고 해야 되나? 공간이 자꾸 커지니까 허전하기도 하고 거길 자꾸 채워야 되는데 뭐 마땅히 채울 만한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집을 공간을 계획하실 때 내가 원하는 공간보다 한 30% 줄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30평 원하면 뭐 한 25평 이 정도로 이제 줄이셔서 그렇게 계획하시면 나중에 이제 후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꾸 뭐 작다 하시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와서 보면 작지 않아요. 예. 이 정도면 보통 30평대 아파트에 중간방, 뭐 작은 방도 이 정도 되나? 중간방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더 클 필요가 없는 것 같거든요. 이거 이렇게 와서 보면. 거실도 이거 제가 재봤나요? 거실도 한번 재볼게요. 4100. 410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전혀 불편함 없겠죠. 그 다음에 주방까지만 빼고도 이게 3000이에요. 보통 4100에 3000인데 거실 소파 놓고 TV 저기 있잖아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게 만약에 뭐 5m 이렇게 되면 이 TV하고 간격 너무 멀어 보이고 그래서 이 정도 한 4m 정도 되니까 소파 놓고 TV 놓고 그냥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나의 공간들이. 뭐 식구가 굉장히 많으면 물론 식구 뭐 1인당 한 10평 정도 저희가 할애를 하는데 두 분이서 사시는데 막 30평 넘어가는 집들 이런 집들은 이제 기획하시는 분 계신데 나중에는 꼭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25평이거든요. 내부 공간이.
이제 두 분, 한 분한테 한 12평 반? 이 정도 이제 할애가 된 거니까 이 정도 공간이면 아마 충분합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우리가 둘이 산다 그러면 뭐 25평 맥스로, 정말 나는 좁아서 못 살겠다 그러면 뭐 30평 안쪽 살짝 29평 이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좀 출연을 얼굴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PD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9대1 전으로 집을 좀 한 90% 찍고 나는 그냥 나레이션만 나오게 해주세요. 이제 이랬더니 이거 괜찮겠다고. 그래서 아마 이제 영상에서 제가 많이 사라질 겁니다. 서운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집 위주로 저희가 좀 찍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혹시 알고 싶으신 거 있으면 뭐 어떤 영상을 뭘 좀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에 집을 볼 때 뭐 구체적인 사이즈, 뭐 예를 들면 식탁이 얘는 800, 얘는 800에 2400이거든요. 근데 식탁이 되게 멋있습니다. 이렇게 멋도 있고, 뭐 이런 의자 뭐 어디서 샀는지 좀 궁금하다 이러면 그것도 댓글 달아주시고, 그럼 제가 이제 건축주분한테 물어봐서 뭐 구입처도 알려드릴 수 있고 이러니까 그런 궁금한 것들을 좀 달아주세요. 자, 오늘 영상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